네,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얘가 소설이니까 소설의 특징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자, 흐르는 북이라고 해서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얘는 흐르는 북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흐르는 사실은 이렇게 액체 같은 종류한테 할 수 있는 말이고 북은 그 악기를 뜻하거든요. 근데 흐르는 북이란 얘기는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액체화 시킨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북에 관련된 문제를 당연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서술상의 특징 문제죠. 서술상의 특징 문제라고 할 때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당연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작가가 소설 외부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흐르는 북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나와요. 세대 간의 갈등. 이제 민노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민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어요. 그럴 때 아들은 민노인이 평생 동안 북만 치고 다녔던 사실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갈등 관계죠. 근데 손자는 민노인의 그러한 행위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과 손자 싸우고 민노인과 아들도 싸워요. 이런 갈등 관계, 이게 이제 외적 갈등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북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서술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은 아들 부부한테 얹혀 삽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옛날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민노인 와이프가 죽고 나서 아들 부부한테 이렇게 얹혀 사는 거예요. 민노인 아들 민대차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민대차는 이제 혼자 잘 살게 되지만 민노인에 대한 원망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민대찬 씨가 아들인데 이 사람은 민노인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둘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민대차는 고향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서 민노인에게 북소리를 청해 듣고 간 일을 계기로 민대차는 민노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며 민노인이 북채 잡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북을 치느라고 사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녔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한테라도 북을 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북을 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나의 체면을 깎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후로 민노인은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족 중에는 민노인의 예술적 기질과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자, 성규라는 사람은 결국에 뭡니까? 민대찬 씨와는 갈등 관계일 거고요. 그리고 민노인과는 뭐 우호적 관계입니다. 둘이 좀 잘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총 2개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랑 그 다음에 민노인이랑 아들이 굉장히 갈등 관계고 아들이랑 손자가 갈등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민노인을 감싸고 도는 게 너무 싫어. 이해되세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성규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봉산탈춤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민노인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날 밤 민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는 노고남으로 깊은 잠을 잤다. 뭡니까? 지금 깊은 잠을 잤다는 게 이날 탈춤 공연에서 북을 되게 잘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잠이 든 거죠.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게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해서 돌아온 며느리라고 할 때 며느리도 역시나 자기 남편과 마찬가지로 민대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민노인이 북을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송여사라는 사람도 어떻다?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인이 뭐 그런 북 같은 거 치는 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학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 달리 굳어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노인의 면전에서 송여사는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 소린 뭐야? 며느리는 민노인이 북 치는 걸 되게 쪽팔리게 여겨요. 그 소린 뭐예요? 북은 체면을 깎아먹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을 친다는 것 자체가 간지가 없다, 깐지 없고 아주 별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랬다. 무슨 잘못이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아주 트집 잡는 것에 보아 화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에 그리를 잃었다. 아이들 노는데 구경 가시는 것까진 몰라도 걔랑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게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같이 하자 그러길래 나는 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북치는 사람이니 이번에도 내가 니들 체면 깎았냐? 신이 다행이네요. 지금 뭡니까? 여기서는 민노인과 송여사의 갈등이 드러나고 이 갈등의 원인은 북이라는 거죠. 북이라는 게 지금 민노인과 송여사의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여사는 후다닥 문을 닫고 나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규와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진숙이 어머니는 민노인이 가면극에 나왔더라라는 귀뜸에 있대요. 성규 어머니는 그렇게 멋있는 시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겠다며 빈정거리더라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며느리인 송여사가 민노인이 학교 가서 북친 건 어떻게 아냐면 성규랑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엄마가, 그러니까 진숙이한테 들은 거야. 우리 학교에 어떤 성규 할아버지가 오셔서 북쳤어. 그거를 진숙이 어머니가 다시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성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들은 민노인에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냥 덤덤한 낯빛이다가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야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물어붙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며느리는 지금 민노인을 조졌고 그 다음에 아들인 민대차는 누구를 조진 거야? 자기 아들이 성규를 조지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소리는 뭐냐면 민대차는 왜 아들을 조진 거야? 아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화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영문을 몰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에 누나를 번갈아 돌리는 성규를 향해 이번에는 어머니가 차디차게 말했다. 잘하는 일이다. 할아버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들 춘파는 성사가 안 되니? 뭡니까? 아주 병신 같은 짓을 했구나.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누나를 돌리는 성규, 이거 뭐예요?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돼 있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식의 가벼운 대응이 성규의 안면에 퍼지면서 이번에는 웃음이 흘렀다. 라는 게 뭡니까? 성규는 지금 혼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너 나 놀리는 거니? 뭐예요? 여기서 지금 민대천과 민성규가 갈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마디와 달리 싹 가라앉은 아버지의 음성에는 분에 떠는 사람에게 늘 있음직한 삭지 않은 가래소리가 조금 끓었다.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이상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섭잖아. 무슨 게 잘못이라면 사과할게요. 할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모신 것. 그러나 사과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할아버지랑 같이 북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까지 동원하게 잘한 것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래도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구별해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린 뭡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재능을 제대로 쓴 것 뿐입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이거 뭐야? 반어법이죠. 아주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요거 반어법이에요. 아빠가 지금 성규가 했던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거다. 네가 유혹했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에게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그날이라는 게 성규랑 같이 북쳤던 날에 성규는 뭘 확인했다는 거야? 민노인이 북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봤다는 거죠. 너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 할아버지한테 막대하는 거에 대해서, 북 못 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 불만이지? 이 얘기거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좋아 연결시키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왜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밉겠죠. 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민노이는 아버지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잖아. 근데 그거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나까지 할아버지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성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두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특하구나. 뭐야? 반어법이야.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그 소리는 뭡니까? 민성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민노인과 민대찬을 모두 이해해요. 근데 민대찬은 이러한 민성규의 말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민성규가는 애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민대찬과 민노인의 입장을 이해해요. 근데 얘네를 화해시키려는 마음은 없어. 그냥 이해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소린 뭐예요? 아버지가 화해하고 싶으면 아버지 스스로 하세요. 저는 화해시켜드릴 마음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의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이 안 좋은 게 나까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할아버지와 나는 세대를 넘어서는 친한 게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 흐르는 북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세대와 세대가 있죠.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손자의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북이라는 건 할아버지의 열정을 뜻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흘러서 간대. 흘러서 간다는 건 뭐야?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북이라는 가치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소설의 중심은 뭐냐면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나쁘죠. 오케이, 그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말이 나쁠 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이거 뭡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고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말란 얘기죠.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려 풀 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알긴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도 이젠 그만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습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뭐야? 아빠랑 할아버지랑 사이 나쁜 거 알겠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이라고 할 때 봐봐. 할아버지의 삶은 북이었대. 북이 뭐예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삶은 무엇이다? 북이다. 그럼 북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술만을 쫓았던 민노인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어떻다? 할아버지가 예술을 쫓았던 삶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만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을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을 일이지만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릴 때 내팽겨 쳐놓고 북만 치러 다닌 건 나쁜 일이다. 맞다. 나도 이해한다. 근데 뭐다? 근데 예술인이면 그럴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 소린 뭡니까? 민성규라는 애는 다시 한번 민노인과 민대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그 소린 뭡니까? 성규는요, 할아버지가 예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술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들인 민대찬은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예술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빼앗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크게 만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은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예술적 삶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이라는 의미 그리고 흐르는 북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 안에 민노인이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건 그때였다.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민노인 쪽에 시선을 돌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질렀다. 건방 그만 떨고 어서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소리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뭐라 말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직접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방으로 들어가던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마주치다 재빠른 웃음을 보냈다. 여전히 민노인과 성규는 사이가 좋습니다. 은목꾼끼리의 신호 같았다.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후였다.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성규의 친구로 짐작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송 여사는 대뜸 신음으로도 착각할 만한 의미불명의 소리를 지더니 이내 펄쩍펄쩍 뛰었다. 뭐라고? 우리 성규가 데모하다 잡혀갔다고? 언제 어디서? 지금 어딨어?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떡한다지? 1980년대 독재 정권 시기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규가 데모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198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송 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다. 황급히 서두르다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민노인과 수경이는 걔예요. 여자의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성규의 동생이죠. 자세히 말 좀 해보려고 매달리는데도 누구 신경질만 돋으냐는 투에 외마디 말을 남기고 싸납게 문을 닫았다. 난들 아니? 가봐야지. 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던 눈이 삐뚤어져 있었다고 느낀 민노인의 가슴에도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의식했다. 그 소린 뭡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노인이 느끼기에는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성규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들네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민노인은 수경이를 시켜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홀짝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취기가 야금야금 정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채를 잡았다. 뚝딱 둥둥 둥둥둥 뚝딱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을 교대로 쳐다보고는 그전 모양 궁상 맞다는 타박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성규. 그리고 수경이 역시도 뭐라고 생각해요? 궁상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수경이 역시도 북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소곳이 민노인 옆으로 다가앉아 엉뚱깽뚱한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이 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수경이는 그래도 그 아들 부부보다 나아요. 왜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그 소리 뭐냐면 여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민노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어? 민노인이? 평생 동안 무슨 삶을 살았다고 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민노인도 되게 사고뭉치의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저 집 밖에 돌아다니고 가정을 충실히 관리하지 않았잖아. 근데 나나 이북과 관계가 있겠지라는 말이 성규의 삶 역시도 민노인의 삶처럼 굉장히 되게 나가 돌아다니는 사고뭉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와 저는 4살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여봐요.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다. 역마살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한쪽에 정착하지 못하는데 이 민노인이 그 사람 걔가 역마살을 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북과 관계가 있다. 이 말 모두 성규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민성규와 민노인은 모두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거리가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똑같다라는 얘기죠. 역마살은 예술의 정신을 추구하는 거고 데모는 진보와 화합을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데모라는 게 뭐예요? 독재 정권 시기에 독재가 끝나길 바라기 위해서 막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거 두 개 다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삶이라는 거고 북과 데모와 역마살이 닮았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 말은 들은 둥 만 둥 하시고요. 하고 북을 계속 두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비판적 소설이에요. 비판적 소설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아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비판적이라는 게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아들과 민노인의 갈등 그리고 아들과 그 다음에 성규의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갈등은 왜 나타나느냐? 가치관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민대차는 어때요? 현실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체면을 중시해서 예술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성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갈등은 이해해요. 근데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애죠. 그리고 송여사도 역시나 민대찬이랑 한패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래요? 얘 같은 경우도 체면 중시하고 북치는 거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수경이는 민대찬을 그러니까 민노인을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중심 소재 북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죠. 그리고 갈등 해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북이 너무 중요한데 북의 의미는 뭐다? 민노인한테는 분신이고 예술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민대차는 뭐예요? 체면을 깎아먹는 물건이고 민성규는 뭐예요? 민노인의 예술적인 것을 보여주는 물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북의 역할은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쵸?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세대 간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민노인과 아들은 북 때문에 갈등하지만 민노인과 그 다음에 손자는 북 때문에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어주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둘이 이어지는 손자와 그 다음에 손자와 민노인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흐르는 북 정리해 볼게요. 흐르는 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흐른다라는 것 자체가 흐르는 뭐예요? 북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음을 얘기해 준다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중요한 거 다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반어법 나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 일치 문제 나왔을 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